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새알의 새알심 3화 시작하겠습니다. 수민 씨, 서경 씨, 네. 윤영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방금 2회를 녹음하고 잠깐 쉬고 퇴근한 윤영 씨가 녹음실에 도착하시고 이어서 3화를 녹음하고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에어컨이 망가져서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엄청 덥네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화 공개 후에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소개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댓글 읽는 게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얼른 바쁜 일정들을 좀 마무리하고 좀 여유롭게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제 2화 녹음 직후라서 지칠 법도 한데 저는 사실 지금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되고 흥분되고 있거든요. 왜죠? 바로 3화 주제 때문입니다. 3화 제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음식을 소, 소개합니다. 거. 거창하진 않지만요. 저희 2화에 이어서 네. 약간의 그 방어 기제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뭐 별건 뭐였죠? 별건 아니고. 별건 아니고 뭐 거창하진 않지만 감히. 네. 감히. 그래도 어쨌든 음소거네요. 네. 이름 참 잘 졌어요. 다시 들어봐도. 우리 음소거 할까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이름, 이 코너 제목 짓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본질에 이제 집중했는데. 앞으로 남은 코너들의 제목도 잘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다들 맛있는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긴 한데 왜 우리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식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수민 씨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획회의를 이제 자주 하게 되었어요. 매주 만나서 되게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뭐 같이 밥 먹을 일도 많아지고 이 사람이 오늘 밥을 먹고 왔는지 아니면 끝나고 뭘 먹을 예정인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희가 꼭 나누는 주제가 그렇죠. 공유가 되죠.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창작 집단 만들고 우리가 뭘 먹고 다니는지 좀 얘기하면서 잘 먹고 다니자, 건강하게 잘 챙겨 먹자 이런 이야기가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을 일이 많다 보니까 메뉴를 선택하고 그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취향을 더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날의 기분이나 날씨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음식을 선택하는 게 저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일상이 돼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되게 재밌는 이유는 우리 팀의 비약왕. 확실히 캐릭터가 굳어졌네요. 네네. 비약왕이 발견한 네. 음식과 연극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때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왜 이렇게 제 발음 것을 날라다니시네요. 퇴근하고 즐거우신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화를 듣고 제 지인이 비약왕 캐릭터를 선물해줘가지고 아무튼 고정이 돼버렸습니다. 네, 비약을 너무 한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기획회의를 하다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만 음식 굉장히 연극적이다 라고 비약을 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연극적이냐. 재료를 준비한다.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열심히 조리한다. 연극을 연습하듯이 열심히 썰고 끓이고 볶고 삶고 섞고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서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 혹은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내가 심지어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 어떤 그 과정 자체가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과 닮아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식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설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일상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그것이 연극적이니 일상이 연극적이라고 느끼기도 해서 그 정도로까지 비약을 해버리니 음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진행자님의 눈이 진짜 광기로 빛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제목이 음소거, 음식을 소개합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유입니다. 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각자의 음식 취향이나 기준, 호불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는 그 재료 본연의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바다 냄새가 많이 나는 멍게라든지 네,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고기 냄새가 많이 나는 순댓국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가 육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저는 잡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되게 좋죠. 그걸 즐기신다는 네. 거죠.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냄새 나는 게 낫또 또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청국장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낫또는 그 일본 세븐일레븐에 가면요 네. 김치 낫또 그 마리가 있어요. 말이요? 그러니까 김밥인데 키무치 낫또 마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에 밥에 김치랑 키무치랑 낫또가 들어가요. 네, 키무치죠. 그냥 그건 김치가 일본식. 아니고 그렇죠. 키무치가 들어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너무 맛있습니다. 그 정도? 냄새가 좀 향이 강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고수도 원래 되게 안 좋아했는데 네. 저희 수민님이 고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원래 수민님 막 이거를 집어 먹는 걸 되게 신기해했어요. 그냥 생으로 집어 먹더라고요 고수를. 근데 저도 요즘은 그렇게 먹을 정도로 익숙해지고. 네. 그 어떤 식재료의 고유한 향을 네. 즐기신다. 네, 특히 강한 향을 저도 굴 같은 거. 이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음식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정말 많이 달라요. 저는 그냥 뭐 호불호가 좀 강하게 있는 식재료긴 하지만 오이 같은 것도 오이 그냥 너무 좋아요. 오이 있는 그대로를 되게 좋아하고 뭐 당근 같은 경우에도 당근 그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너무 맛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조리를 가하지 않고 조미를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식도 그렇지만 조리를 할 때도 뭔가 많은 양념을 가한다기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만. 지중해식 식사네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지중해식 합니다. 샐러드가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죠. 끝내주죠. 지중해식 샐러드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 샐러드. 그릭 그릭 샐러드. 그릭 샐러드.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낫또는 완전 공감했습니다. 낫또 요즘 냉장고에 쟁여두고 먹고 있거든요. 너무 좋죠. 저도 그러는데. 낫또가 이 한 팩, 이 두 팩이 한 비닐로 쌓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두 개 다 먹어야 돼요, 무조건 한 끼에. 저는 하나에. 저도 감사합니다. 혹시 수민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호불호나 기준? 저는 다 좋아해요. 근데 어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식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대한? 네. 낭만적이네. 예를 들면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뭐 가지라든지 이런 걸 키우면 집에서 키운 거는 농약이나 이런 것도 안 치니까 그냥 쓱쓱 그냥 옷에 닦아서 아삭 오이, 가지도 생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도였어요. 제가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마요네즈가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 업소용 마요네즈처럼 생긴 네. 비빔 양념장이 양념장.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소면을 그냥 삶아서 그걸 하는데 그 소면이 삶아지는 동안 밖에 가서 돌나물이라고 하는 그냥 마당에서 사면 심지 않아도 침 나와. 그냥 나를 깔려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따와서 그 순식간에 이제 점심을 차려서 먹어버리고 그때부터 요리 실력이
네. 근데 그건 좀 아빠를 닮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을 좋아하고 대신에 그 음식을 좋아하는 데는 어떤 기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이나 식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따지고요. 오히려. 네. 사나 씨는요? 저는 많이 제- 따지시죠. 많이 따지죠. 근데 저도 다 좋아하는 편이고 가리는 음식은 없는데 저는 음식의 온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예를 들면 순댓국은 팔팔 끓어야 하고 어떤 식은 음식을 잘 못 먹고 혹은 냉면은 완전히 차가워야 하고 어떤 그 음식의 고유한 온도가 적절하게 적확하게 지켜졌을 때 저는 그게 최상의 맛을 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어요. 예를 들면 뜨거운 진짜 빨리 음식은 먹어. 뜨거운 음식은 식기 전에 먹고 차가운 음식은 그것이 미지근해지기 전에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온도가 완벽하게 지켜졌을 때 혹은 예를 들면 떡 같은 거는 불지 않아야 하고 라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먹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기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간입니다. 간. 우리가 밍밍하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완전 맞는 말이겠죠. 나트륨 섭취를 우리나라 과하게 하면. 네, 과하게 하면 안 좋겠죠. 하지만 저는 간이 적절하게 맞춰진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행복감,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그것이 삶을 더 연장한다. 그렇게 그렇죠, 믿고 그렇죠. 네. 행복한 섭취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음식의 간, 근데 그게 또 짜면 안 돼요. 간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밍밍하지도 짜지도 않은 그 음식에 맞는 그 간. 어떻게 스스로 해 드셔야겠다. 그게 너무 중요한 어머니 사람.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또 말하다 보니까 신이 나네. 왜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온도가 달라지면 간이 달라져요. 뜨거운 음식에 소금을 넣잖아요. 그게 차가워지면 엄청 짜죠. 맞죠. 그래서 국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묘하게 얽혀 있다. 되게 까다롭고 재수없는 사람 같네요. 저는 근데 약간 온도라든지 이렇게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다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국밥이 나오는데 국밥이 팔팔 끓을 때 다 먹는다가 아니라 네. 국밥이 뜨거울 때 간을 해. 네. 그래서 뜨거울 때 먹을 수 있는 맛을 다 느끼고 나중에는 밥을 말아서 간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온도가 식어가는 그 그렇죠. 과정에 최선을 다해요. 그 굉장히 스토리가 있네요. 대박이네. 그래서 내가 항상 입천장이 까지는구나. 뜨거운 혓바닥을 뒤고 입천장을 까지고. 최은영 씨는 입천장 들 일은 없겠네요. 절대 느려서. 저 가끔 커피 마실 때 또 따뜻한 제가 커피 따뜻한 즐기시지. 커피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가끔 내 음식에는 없네요. 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영 씨가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은 흡사 소와 같죠. 소요? 계속 씹는 거죠. 저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가 밥을 먹는 것처럼 음식이 나오면 음식 일단 눈으로 즐겨요. 와, 그렇죠. 이거 지금 뭐랑 들어갔네?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먹어야지? 그리고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 위에 내가 먹을 양을 뭐 이렇게 올린다는 그 모든 과정이 그쵸. 너무 느려서 사나는 언제나 밥을 빨리 먹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맞아요. 윤영은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천천히 먹는 사람. 맞아요. 미안해. 근데 끝까지 먹을게. 그렇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싫어하는 음식. 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채소인데 오이, 가지, 애호박처럼 긴데 중앙에 씨앗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심지가 갈랐을 있는. 때. 네네네. 그것만 다 싫어하고 나머지는 다. 근데 참외는요, 웬만한 참외? 채소가 네. 다 그렇지 않아요? 바나나는 과일이긴 하지만 그럼 바나나도 별로 안 그래서 지금 좋아하시나요?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거든요. 네네. 뭐냐면요, 메론이랑 참외는 네. 거기를 제일 좋아해요. 달아서. 그쵸, 메론이나 참외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먹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걸 먹어요. 네. 꼭 먹어야죠. 제거하고 먹어요? 제거 안 하죠. 안 하고 먹죠? 그거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달달하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제거 안 하죠. 그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먹을 때 한 번도 제거해 본 적은 없어요.
메론은 가끔 씨가 너무 억세면 제거하기도 하는데 세 분 다. 네. 전 거기에 제일 좋아한다니까. 일본에서 살 때 그래서 메론이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이 시장에 있고 좀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메론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좋아하죠. 메론 좋죠. 또 그런 게 있나? 오이, 가지, 애호박 말고? 당근도 심지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심지가 물컹물컹하지 그치만 않잖아요. 막 씨앗이 있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식감에 대한 호불호네요. 네, 식감에 그러면 대한 거로. 고추, 파프리카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보면 어쨌든 씨앗이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드시나요? 고추는 좋아하는데 파프리카는 안 먹어요. 파프리카를 안 드세요? 까다라. 향 때문에. 생각보다. 파프리카는 진짜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꽤 이 음식을 선택할 때 네. 제한이 많겠는데요? 근데 보통 건강한 음식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재료들이. 불건강한 음식을 고를 때는 별로 제약이 없더라고. 멋집니다. 제가 집에서 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가끔 이제 밥을 해 먹으면 안 먹는 것들을 꼭 넣으려고 노력해요. 마치 그 이건 육아인데 뭐랑 섞어서 네. 주고 먹을 만하게 만들어주고. 그건 형체를 알 수 없게 네. 한다든가. 저 근데 지삼선 좋아해요. 지삼선 지삼선 진짜 좀 지삼선. 가지 튀김도 좋아하고. 너무 맛있죠. 아 그러니까 가지 볶음을 싫어하네. 가지가 아니라. 식감. 그치? 식감이 아니라 식감. 식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음식을 정말 잘하는 집에서 먹으면 그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저는 연인과 함께 최근에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평양냉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데려간 곳에서 먹어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평양냉면이었구나. 너무 맛있다. 내가 너무 맛있다. 그리고 다음번에 먼저 가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맛있어서. 그런 거 보면 맞아요. 우리 서경 씨가 가지 볶음은 싫어하지만 가지 튀김은 좋아하고 지삼선을 먹는다고 한 이유가 사실은 그 집이 그 잘했던 음식을 거죠. 잘한 걸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부분으로 기대되는 게 있는데 네. 가평에 네. 콩국수 잘하는 집이요. 네. 저 콩국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세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했다며. 다 완전 맞아.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지금. 저도요. 다시 찾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콩국수를 평소에 안 먹던 사람이 다시 찾아갈 정도로 맛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신이 소개할 수 나가지고 없는 게 너무 근데 아쉽네. 오늘 녹음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침을 소리 안 나게 윤영 씨는 못 드시는 거나 싫어하는 거 있어요? 저는 못 먹는 게 좀 명확하게 있어요. 익히지 않은 갑각류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원래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20살이 되고 강남역 모 초밥집에 가서 이제 모듬초밥을 시켜 먹었는데 생새우 막 이런 거. 네, 생새우 초밥 그다음에 간장새우 간장새우, 간장새우 초밥을 먹었는데 저는 너무 맛있는 거니까 먹었는데 갑자기 목이 붓는 거예요. 바로? 네.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목이 붓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분께서 바로 이제 근처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셔서 이렇게 약간 하드라고 하죠. 이렇게 막대 아이스크림을 딱딱하고 차가운. 네, 목에 이렇게 넣고 대고 있었더니 좀 가라앉더라고요.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거기 차갑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약국이 주말이었나 보죠? 그냥 이게 왜 그러지 저는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었던데. 몰라. 처음 겪었을 때. 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죠? 검사해 보신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다른 이제 제가 원래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주기적으로 알러지 검사를 하는데 그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쵸. 신기하게. 그거 다른 걸 그게 있었어요? 잘못된 거. 그 집의 새우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저희 아빠랑 서경과 제가 간장게장을 먹으러 갔거든요. 네. 근데 그 간장게장을 먹자마자 갑자기 이 목이 붓고 똑같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놀라가지고. 원래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이
알러지가 알러지가 있구나. 있구나라고 갑각류에 생각하고 대한. 갑각류를 못 먹은 세월이 몇 년이거든요. 네, 저도 근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오면서 응. 고양이 관련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알러지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갑각류가 없어요. 그래서 드셨어요? 다시? 네. 그랬더니 없죠. 진짜요? 근데 제가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여수를 갔을 때거든요. 이게 유명하잖아요, 게장거리. 다들 게장을 먹는데 네. 전 게장을 못 먹었어요 그때. 아 그게 억울하다고.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왜 그냥 어려서 이렇게 꽃게탕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살짝 입술 간질간질하고. 아래가 간지럽고 음. 그런 아 그런 거 것들은 있나 보다. 있긴 그런- 했거든요. 근데 유독 그 생새우가 그렇더라고요. 검사해보세요 꼭.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뭔가 그 맛을 아니까 그쵸. 먹고 싶으면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걸 미리 준비해서 근데 먹어볼 나중에 수는 진짜 있겠죠. 안 좋으면 이게 그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러니까 위험해.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약을 준비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저도 명확히 지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긴 하네요. 뭐요? 저는 갑각류를 잘 안 좋아해요. 근데 귀찮아서? 맞아요. 그 이유는 저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입안 가득 넣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걸 까고 게 껍질을 부수고 어쩐 다음에 넣었을 때 너무 감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즐기기 이전에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서 식사를 못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민하시네요. 갑각류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굴을 잘 네. 못 먹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건 어패류 아닌가요? 그쵸, 어패류를 잘 못 먹게 됐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태국에까지 가서 굴을 먹었죠. 찾아서 드신 거였어요? 네, 찾아서 먹었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고생하셨죠. 네, 비행기 안에서까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까지 울면서 왔어요, 진짜. 진짜 아, 괴로웠겠다. 정말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대단한 공포감이 있어서 그렇게 떨면서 이 맛을 즐길 바에는 안 먹겠다. 먹는다. 그냥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갑각류가 귀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껍질 안 까고 먹으면 되거든요. 새우는 안 까고 먹을 수 있죠. 저도 걔는 새우는 안 먹어요. 까고 먹어요. 근데 걔도 그냥 지금지금 씹어요. 걔는 딱딱하잖아요. 네, 뭐 몸통 다. 같은 거? 네네. 다리도. 다리도. 그게 생각나서 하고 싶었고, 싫어하는 음식이나 못 먹는 음식은 못 먹는 게 있어요. 미역국. 너? 진짜로? 미역을 못 먹어요. 다시마 이런 해조류들. 해조류예요? 해초류예요? 그러면 네. 다시마로 육수를 낸 거는요? 그건 괜찮아요. 그 미끌미끌한 식감에 대한. 그 식감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건 저희 엄마랑 아빠가 끓인 미역국은 먹고요. 근데 그거는 의무감이 담겨 있나요?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이제 그 미역국을 끓여주시거든요. 소영 씨가. 네. 그것까지는 먹어요. 그것까지. 사랑으로 극복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 어떤 맛있는 식당에 가도 미역국은 못 먹겠어요. 너구리는요? 너구리 먹어요. 다시마도 드세요? 다시마 안 먹죠. 아, 그러면 뭐 맞네요. 어렸을 때 전 강릉에 살았어가지고 해산물에 되게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역은 다시마라든지 이런 거 좀 못 먹어요. 뭐래요? 그 제가 찾아봤는데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조류,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살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다 일컬어서 해조류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종류들을 해초류라고. 어머, 너무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수민 씨가 환장하는 부분인데. 이거 편집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네요. 해조류. 바다에서 사는 조류. 그 해조류도 못 먹고요. 해초류도 못 먹습니다. 갈매기도 해주는가요 그러면? 왜요? 새니까요? 조류니까. 아이, 어, 덕분에 편집이 되게 생겼습니다.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가 다 잎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해조류래요. 그러면 미역 다시마는 해조류네요. 네. 음. 근데
그거 다 못 먹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조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그 학창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급식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반찬 중에 미역 줄기 볶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그걸 너무 먹어요. 맛있어.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네? 왜요? 시도를? 먹지 못해서. 왜요? 그 딱 처음에 한 번도는 아니에요. 처음에 그 반찬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먹어봤는데 그 뒤로는 못 먹겠다. 아까 맛 때문에. 맛 때문에. 네, 약간 너무 제가 맛있는데? 비릿한 거를 잘 못 먹어서 저 진짜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거요? 김 차반 이게 촉촉하게 적셔진 나물. 아 저기 약간 새콤달콤하게 그치, 무친 거 그치. 아. 그런 거 너무 맛있죠. 저는 다시마 삶아서 초장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맛있지. 네, 침소리 한번 내봤습니다. 이렇게 취향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다르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4명이서 작업을 많이 해보다 보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음식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는 걸 감각한 건 연극 도중에 밥을 시켜 먹거나 메뉴를 같이 골라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여름에 작년 여름인가요? 네, 그쵸. 작년 여름에 라이트하우스에서 할머니의 미소라는 공연을 할 때 라이트하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이트하우스는 약간 단독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공간을 살짝 개조하고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둔 단독 주택 극장? 그래서 외관을 보면 영락 없는 네. 가정집인데 그쵸. 내부를 극장으로 꾸며놨죠. 근데 사실 구조는 뭐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대로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공연하는 동안 한 달 동안 그 공간을 내어주셔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쵸. 또 잘 안 풀리는 부분도 있고 그 공간을 더 익숙하게 만들려고 그 공간에서 잠도 많이 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과장이 아니라 하루 삼시세끼를 계속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직접 해먹기가 어려웠죠.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시켜 먹게 됐는데 시킬 때마다 모두가 너무나 다른 심지어 뭐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같은 걸 시켜 먹을 때도 뭐 누구는 어떤 피망을 빼고 뭐를 더 넣고 소스를 바꾸고 정말 거기서부터 우리 취향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은 중국집에서 네,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는데 있죠. 겹치는 메뉴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게 진짜 그렇죠.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뭐 짜장면 몇 개, 뭐 짬뽕 몇 개 이렇게 혹은 밥 몇 개 그렇죠.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짬뽕밥, 잡채밥, 마파두부도 마파두부밥, 잡탕밥, 짬뽕도 짜장, 쟁반 짜장, 사천 짬뽕, 사천 짬뽕. 뭐 해물 짬뽕 삼선짠 다 달라요. 짬뽕 다 달랐죠. 그래서 아주 저기 주방장님께서 예, 당황하셨을 거예요. 당황을 많이 하셨어요. 빌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셈이니까 아주 당황을 저희 와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나니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서 중요했죠 그때. 그랬죠. 그 연극 연습을 하다 보면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밥을 같이 먹는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공연주에 딱 들어가면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아침부터 셋업을 하니까 보통 도시락이나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브리또 이런 거 시키거든요. 네. 도시락 좋아하세요? 저 왕카돈. 그게 뭐예요? 한솥 왕카돈. 한솥 왕카돈. 아 유명하죠. 왕 왕돈가스 카레 덮밥. 카레. 네. 아. 카레. 왕카 덮인가요 그럼? 아니, 왕카돈. 왕카돈? 왕 카레 돈가스? 왕은 사이즈인가? 왕큰? 아닌데. 왕큰 카레 돈가스다. 아니요? 그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순서는 왕카돈이 맞아요. 왕카돈. 그거 좋아합니다. 왜요? 저 카레도 좋아하고 돈가스도 좋아해서. 아 맞아, 카레 진짜 좋아하시죠. 제가 그 배우장이었을 때 음식을 도맡아서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놀란 게 진짜 한솥에는 별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파게티도 있고. 덮밥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국물까지 있어야 하는 반찬이 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완전히 정찬처럼 나오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저거든요. 당신이셨군. 네. 막 밥을 같이 시켜 먹는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야식 먹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11시, 12시 막 이렇게 끝나면 같이 오늘 연습이 잘 안 됐는데 맥주 한잔 할래? 하면서 또
사실 식사를 하죠. 잔치국수, 라면 그쵸. 뭐 이런 거 시켜놓고 밥 먹고. 아무튼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 되게 많네요. 그쵸.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 참 많고 음. 저는 그게 기억나요. 음. 그때 같은 공연팀의 배우가 음. 사비로 음. 족발을 어, 잔뜩 사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었고 맛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모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약간 모자란 듯한 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치킨을 시켰죠. 그쵸. 그런데 모든 게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달이 밀리더니 그러니까 음식의 흐름이 끊긴 거죠. 족발 먹고 다 치우고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데도 안 오는 거지. 그리고 메뉴 선정이 잘못됐는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먹더라고요. 그때 뼈 순살 가지고 순살 얘기가 가지고도 많았죠. 논쟁도 했고 누구는 뼈를 좋아하네, 순살을 좋아하네. 그래서 뭐 와사비 마요 뭐 이런 거 주문했는데 스노윙 뭐 이런 거 주문했는데 맛있었어요. 잘 안 즐기시더라고요. 그치만 진짜 약간 삐졌다고 공개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연습 시간이 엄청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치킨을 먹었다. 다들 맞아. 치킨을 먹었어. 기력 보충을 했죠, 그걸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때 엄청 제가 불행해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음.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하거나 내지는 그 맛을 함께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조건들이 하나씩 안 맞아 떨어져서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너무 불행해. 그쵸.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것이 비단 식당에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가서 먹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전 마찬가지.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석영과 제가 일본에서 잠시 살았었는데 그때 저는 일본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뭐였냐면 오오모리랑 오모리, 토쿠모리랑 토크모리, 오니모리 이런 오니모리. 거였어요. 아니 왜 그렇게 말해? 근데 뭐였냐면 곱빼기예요. 곱빼기. 뭐가 곱빼기예요? 오오모리가 곱빼기고 오오모리. 토쿠모리는 특별 뭐라고 해야 돼? 특곱빼기? 특곱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블 곱빼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오니모리는 그 오니가 도깨비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준다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배웠어요. 사실 일본에서 밥이 너무 조금 나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걸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람수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처음 가게 된 거죠. 네. 일본에서 카레집에 들어갔는데 네. 다른 건 다 고르고 밥의 그람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kg도 있었나요? 1kg 이상은 문의해달라고. 1kg 이상은 문의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깃밥이 익숙한 네. 저한테는 그 그람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지. 감이 안 올 수 있죠. 밥을 그람으로 보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또 석영도 그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100부터 1kg 사이에 있는 것 중에 평소에 나는 반 이상 먹지 않을까? 생각해서 석영이 먼저 난 800. 세공기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죠. 아세요? 보통 250g이 우리가 먹는 햇반 260g 그게 한 공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800이면 800이면은 세 공기 반이 넘는 거예요. 그쵸, 넘어요. 네. 근데 이제 800 그러니까 저는 난 오빠보다는 덜 먹고 그래서 너무 반보다는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럼 나는 700 해서 둘이 밥을 1.5kg를 1.5kg를 시킨 거예요. 산처럼 나오겠네. 카레가 나왔는데 주문이 들어갈 때부터 저희 누가 봐도 한국인이니까 이게 맞나? 그 주문 받으시는 분이 이게 맞나 싶으신 것 같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밥이 나왔는데 진짜 쌓여있는 거야. 대접에 쌓여있지, 그쵸. 쌓여있는 거야. 와. 근데 거기다가 우린 치킨 텐더 샐러드를 또 시켰다. 아니 근데 가격이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가격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공깃밥의 개념, 밥의 개념이니까 네. 그 가격 차이가 드라마틱하지 드라마틱하게 않구나. 크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거를 남기면 너무 진짜 어떡하지? 다 이러면서 먹었어 그래서. 들어서 진짜 열심히 먹고 거의 다 먹고 나와서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있었어요. 진짜. 800g. 그걸 어떻게 1.5kg. 근데- 이거 밝히니까 너무 부끄럽네.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 해요.
다 먹어보거든요. 그때. 맞아. 근데 고깃집이나 응. 제가 프라하 갔을 때, 체코 갔을 때 응. 계속 현지식을 먹었어요. 응. 먹다가 한식당에 응. 마지막 날 한식당에 간 거야. 근데 김치찌개가 있었거든요. 응. 진짜로 밥을 4공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혈액이 찾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응. 계속 들어가는 거야, 밥이. 그래서 보통 한 3공기, 4공기는 가능은 하다. 응. 제 생각에. 그쵸.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다. 일본 얘기 나와가지고 또 할 게 있는데 네. 일본에 회전초밥 체인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조금 고급이 있고 네. 저렴한 편이 있는데 네. 저희 집 근처에 하마즈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네, 저렴한 회전초밥집이 있었어요. 네네네. 최소 한 접시에 100엔짜리 100엔, 오, 100엔이면 얼마죠? 1,000원 정도. 1,000원? 네. 그럼 되게 저렴하죠. 되게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음. 100엔, 150엔, 200엔 이 정도. 음. 거기서 둘이서 8,000엔 이상을 먹었다. 아,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 8,000원이면 200엔으로 잡아도 어머 40접시잖아요. 네, 아마 더 먹었을 거예요. 탑처럼 쌓여있었습니다. 궁금한데요. 넷이 우리 일본 가서 각자 먹은 거를 앞에다 한번 쌓아보는 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도 만만치 않게 먹거든요. 되게 놀라셨어요. 사장님이. 그 계산할 계산 어떤 시스템이냐면 쌓아놓고 어. 계산하겠다는 버튼을 누르면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쫙 세시고 어. 전 거기 그 자리에서 전표를 뜯어주시는 거거든요. 엄청 놀라셨어요. 이번에 일본 가니까 바코드로 찍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접시에 내장이 돼 있나 봐요. 네네. 어떤 집. 그래서 그냥 휴대폰으로 응. 이렇게 훑어. 그러면 가격이 좋아져.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훨씬 신기하다. 편해지셨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무튼 8,000엔을 8,000엔이면 얼마요? 8만 원? 8만 원. 와, 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쵸. 그쵸. 이 그 접시로 따지면 그쵸.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었을 거 하나씩 아니에요. 있지 않죠. 아, 한 접시에. 그렇죠, 그렇죠. 응. 일단 기본 2개죠. 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요. 응. 죽기 전에 마지막 끼니를 응. 무엇으로 먹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 되게 전통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쵸. 너무 클래식하죠. 서경 씨는 내가 죽기 전에 한 끼니 하나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 그 전에 하나. 전 신라면. 와, 어떤 걸로? 그냥 신라면. 컵라면? 아 봉지. 봉지라면? 직접 끓이실 거죠? 끓여야죠. 계란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무조건 넣죠. 몇 개 넣으실 거예요? 개수에 따라 다르죠. 라면 개수에 따라. 우문현납. 뭐, 라면 개수가 3개다. 라면 개수 3개다. 계란은 5개. 그러면 국물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상상만 해봤지 해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 끼니는 신라면으로? 신라면. 신라면. 이유는? 간단하고 음. 죽기 전에 부담 없이 딱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부담 없이 계란 5개. 네. 저는 네. 전 떡국을 먹을 거예요. 떡국. 만두 넣은 떡국? 아니요, 만두 안 떡국. 넣어야 돼요. 그냥 떡만 네. 넣은 떡국? 근데 다시마와 멸치 다시 팩을 잔뜩 넣고 국물을 우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약간 갈색이 되죠. 그 국물에 양지 큰 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양지를 건져내고 그걸 결대로 손으로 다 찢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이나 이런 건 또 탈락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배고프죠 우리? 네,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거기에 햇살로 지은 떡국떡을 넣고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간을 한 다음 잘 덜어내고 그 위에 계란 지단, 노른자, 흰자 따로 분리해서 지단 올리고 김 잘라서 올리고 양지 찢어 놓은 거에 참기름, 간장, 후추 조물조물해서 그 위에 올려서 그렇게 딱 한 그릇 먹을 겁니다. 너무 손이 많이 가네요. 네. 근데 맛있겠다. 저는 딱 그렇게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이영 씨는? 먹고 가겠죠. 저는 정말 솔직하게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먹는다면 정말 간단하게. 이게 나오는구나 다.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근데 죽었는데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무섭다, 무서워. 아 근데 맛있는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먹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선식?
너무 했나? 선지도 아니고 선식. 선지도 아니고. 한식 아니면 뭐 근데 나이가 많다면 그냥 뭐 밥에 반찬 뭐 한두 개 이렇게 해서 밥 800g 아니고 한 반 공기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 정도. 저는 간단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많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냥. 성향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민 씨도. 저는요. 예전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많이 생각해봤는데 누가 주는 거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성향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 거지. 그냥 그때 나한테 누군가 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 그냥 그걸 감사히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바꿀래요. 편집은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도 누가 주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시간이 후딱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모자랄까 걱정했는데 아주 괜한 걱정이었네요. 너무 재밌어요. 다음은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저도 숨을 좀 쉬고 다음은 맛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맛집을 몇 개 좀 털어보죠. 또 팟캐스트는 너무 자유롭게 좋아요. 상호명도 그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밥 먹기 위해서 식당을 고를 때 항상 석영과 저는 그냥 저는 아무거나고 석영은 뭐 그 장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큰 분류만 종류만. 제한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고기면 고기, 아니면은 일식, 일식이면 일식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사나와 윤영이 이제 식당을 많이 찾아서 저희를 데려가는데 항상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맛집도 추천도 기대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가요? 좋아요. 보니까 윤영 씨 정말 신나서 열심히 쓰셨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럼 저부터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랄까 맛집 종류들이 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네.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연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 마음을 연 사람들만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지만 소중하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 여기를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가게 이름은 국시랑 만두라는 곳인데요. 부암동에서 평창동 가는 길에 넘어가는 길에 있는 곳이 완전 부암동에 있지만 경복궁에서 평창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1층. 그럼 삼청동 아니에요? 서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 길이 있는데요. 그 터널을 지나가시면 나오는 식당입니다. 말 그냥 그대로 굉장히 동네 식당이거든요. 요즘은 다 검색해 보실 거예요. 아, 그쵸. 국수랑 만두를 팔겠네요. 맞아요. 네, 국시랑 만두니까. 국시랑 만두라서 국수랑 만두를 파는데 저는 거기 가면 항상 국수 전골을 먹습니다. 국수 전골이요? 네. 여기 메뉴들이 전골류랑 국수, 만두, 그리고 뭐 안주류로 이제 문어 숙회나 뭐 보쌈 같은 것들을 파는데 저는 가면 국수 전골을 항상 먹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골이니까 육수가 나오는데 육수가 엄청 진한 갈색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말 그냥 온갖 재료들을 넣고 사장님이 푹 끓이신 느낌이 가득하고 또 그 육수에 이제 육수를 테이블로 가져다 주신 다음에 이렇게 통 3개를 가져오세요. 네. 그 통 3개가 각각 고춧가루, 후추, 야. 그리고 다진 마늘인데 그때그때 이제 넣어주시는 분에 따라 혹은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직접 넣어주세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대박. 그래서 어느 날은 후추가 좀 더 들어가면 약간 칼칼하니 맛있고 또 고춧가루가 조금 더 들어간 날은 약간 매콤하니 맛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육수가 너무 담백하고 진하기 때문에 뭘 얼마나 넣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고 같이 이제 넣을 수 있는 재료로 나오는 채소류나 뭐 버섯류 이런 종류들도 너무 다 맛있고 싱싱하고, 그리고 같이 나오는 반찬은 항상 4종류가 나오거든요. 네. 하나는 직접 만드신 소스가 뿌려진 샐러드. 샐러드. 다른 하나는 짠무. 그리고 하나는 양파 그 절임이라고 절임? 해야 되나? 간장 절임? 양파 초절임 이런 거. 네. 양파 오이 절임이랑 마지막으로는 겉절이가 나오는데 맛있겠다. 딱 그냥 전골이랑 조화도 좋고 맛있고 네, 무엇보다 국수가 3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냥 통통하니 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더 배가 고픈 게,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계속 소리가 들어가요. 지금. 소리가 후루룩 소리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맞죠? 부끄러워요. 와, 이게 딱 소주 한 잔을 걸쳐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셋 다 못 가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직 마음이 마음이 안 덜 열렸다. 열렸다. 나중에 같이 꼭 지금 이해해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지. 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네. 같이 가는. 네네. 그래요. 뭐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약간 경쟁하는 느낌이 나는데. 근데 여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진한데 과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물 색깔에 꽂혔어요. 국물 색깔이 진한 갈색? 진짜 다음에 꼭 같이 가봐요. 좋아요. 마음을 열어주시길. 생각해볼게요. 저희가 마음을 안 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 가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곳은요. 네. 진짜 많이 써왔는데 또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막 줄을 길게 서야 되는 집은 좀 피하고 진짜 잘 모르실 만한 곳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새알심에서 소개돼서 줄 서는 맛집이 되면 어떡해요? 그러길 너무 바래요.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아니 줄 서는 맛집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랬어. 네, 그건 좋은 일이죠.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줄 서면 내가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있네. 자, 동대문 생선구이 골목이 있거든요. 동대문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상인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거기에 생선구이 골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특이한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집이 그 업장 밖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생선을 구워요. 그러면 그 근처에 가면 이 생선 냄새가 정신이 나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집 중에서도 동대문 역 방향에서 동대문 생선구이 골목 갔을 때 왼쪽 첫 번째 집 전주집이거든요. 네. 그 집이 네. 충격적입니다. 왜요? 생선구이가 생각날 때 저 꼭 그곳을 찾는 편인데 반찬이 일단 훌륭합니다. 깻잎, 김치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반찬들이 나오는데 그 양념과 이것들이 아주 훌륭하고요. 간이 적절한가요? 완벽합니다. 간과 향 미친 것 완벽합니다.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면수, 가자미, 삼치 이걸 즐기는데요. 담백한 걸 드시네요. 담백하고 약간 이 살집이 좀 있고 좀 씹는 맛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흰살 생선. 흰살 생선. 이면수 껍질 먹다가 강릉 부자가 망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네. 완전 동의합니다. 나 망할 건가 봐. 근데 아무튼 그게 정말 맛있는데 가면은 이면수 그 뭐 삼치 이렇게 2마리를 시켜서 둘이서 먹으면 그 생선구이 안에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 된장국이 포함돼서 나오고 그리고 항상 서비스로 꽁치나 가자미 반 조각 같은 거를 항상 꼭 얹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푸지게 생선구이로만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큰 생선을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심 때 가든 저녁 때 가든 사람은 많지만 막 아직 줄을 서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메뉴도 있어요. 오징어 볶음. 그 다음에 또 제육이 있었나? 아무튼 그런 아주 구수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에서 우리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들께서
아주 층고가 낮은 주방에서 직접 해주시는데 거기서 소주를 먹잖아요. 그럼 이제 네 발로 집에 가야 되는 거기가 아주 늦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일찍부터 술을 마셔야 하는. 그쵸, 또 어르신들이 네. 하시게. 그래서 거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맛있으니까 생선구이 생각날 때 꼭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요즘엔 집에서 생선을 잘 안 구워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 냄새가 오래 가고 그리고 생선을 또 사와서 그렇게 하는 게 꽤 그쵸. 번거롭고. 그래서 저도 구이보다는 생선을 그래도 집에서 좀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너무 이제 뭐 육류나 이런 쪽으로만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찜이나 찜으로 조림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냄새가 좀 덜한 걸로. 그쵸. 그러네. 제가 거기 가서 먹는 이유는 집에서 연탄을 피울 수 없기 때문인가 봐요. 서울집에서. 그 연탄 향이 강하게 나요? 장난 아니죠. 그 얼마 전에 저희 닭발집 갔을 때 네네네. 그때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 거기서 식당이나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술을 그날 많이 안 마셨잖아요. 어디서? 택시에서. 진짜? 그래서 아니요, 뭐 먹고 오는 길이다 그랬더니 택시기사님 뭐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닭발집인데 닭발은 안 먹고 그때 연탄불 돼지갈비를 먹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도 그럼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게 맛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다르구나. 네, 달라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네, 좋아요. 좋습니다. 또 이거는 소개 안 하면 아쉽다. 맛집? 너무 많아요, 맛집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여기는 나만 가고 싶다. 이런 데는 뺐고요. 어머 무섭다. 나는 영혼까지 다 담았는데. 이런 데는 뺐고 그리고 접근성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곳은 좀 제외했고요. 그거 말고는 칼국수. 국수를 좋아하시네. 칼국수 국수 진짜 맛있죠. 맛집. 아마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왜 안국역 쪽에 현대미술관 뒤쪽으로 네네. 황생각 칼국수라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황생각 칼국수. 너무 맛있죠. 거기 네. 처음에 가고서는 거기 줄을 너무 많이 서는 거 아세요 요새? 진짜 요새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치만 거기가 좌석이 넓죠. 1층, 2층 이제 야외로 만들어서 음. 금방금방 좀 빠지는 편이지 않나요? 뭐 빕구르망 받고 막 그런 거 붙어 있는데 미슐랭. 맞아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약간 꿀팁인가? 포장은 줄을 안 서도 됩니다. 근데 국수를 포장해서 그럼 어디서? 집에 이게 면을 면이랑 육수랑 따로 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포장해서 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조리해 먹으면 돼서 꿀팁이네요. 맛있고 여긴 너무 잘 알려진 데라 그냥 꼭 한번 가보십사 공유를 드립니다. 두 분만의 세상이시네요. 맛집에 너무 대한 얘기를 재밌네요.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꼬르륵 소리가 지금 저도 계속 나고 있어서 우리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빨리 하고 네. 마무리 해봅시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이거 정말 아까 우리 윤영 씨는 정말 나만 알고 싶은 집 소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건가요? 까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집이죠. 가평에 있어요. 거기 진짜 얘기해요? 아직 저도 못 가봤는데. 이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줄 쓸 만큼 유명해진다? 그러면 우리 딴 데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가야죠. 자, 가평에 달의원, 달의원. 네, 현리에 있는 가평 현리에 조종면 현리에 있는 달의원. 아이죠, 달의. 네, 달의가 아이고요. 가래 맛있겠다. 중국집입니다. 중화요리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콩국수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콩국수 중에 탑입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콩국수집들 몇 개 있잖아요. 뭐 시청 앞에도 있고 진주도 있고 뭐 여의도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있는데 제 입맛에는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콩국수라는 음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음식이잖아요. 콩 100태를 불려서 그걸 갈아서 콩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면을 삶아서 넣으면
그리고 거기다 간을 하면 콩국수인데 그렇죠. 여기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보통 콩국수는 뽀얗고 하얀 국물이잖아요. 여기는 약간 베이지색에 가까워요. 그게 검은콩으로 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여쭤봤어요. 땅콩을 넣으신대요. 갈 때 백태만 넣는 게 아니라 땅콩, 가평에 잣 유명하잖아요. 잣 이런 다른 견과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국수를 잘 안 즐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콩 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맞아요. 완벽히 잡았어요. 고소함으로 완벽히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고소함 정도가 아주 지나쳐서 그리고 그 농도가 아주 꾸덕꾸덕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들면 쏟아지지 않는 정도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콩물에 중국집 그 계란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정말 맛있고 여기 사장님을 제가 더 좋아하고 이 집을 더 즐기는 이유는 이 사장님의 철학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서 콩국수를 먹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꾸덕한 콩물을 즐기시기 때문에 그 콩물에 담겨있는 얼음을 나오자마자 항상 더세요. 덜다가 사장님한테 손등을 한 대 맞죠. 얼음이 녹아서 농도가 맞춰졌을 때 가장 맛있는 건데 그 얼음을 네가 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워낙 또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맛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계시구나. 내가 뭘 넣고 어떻게 갈아서 무슨 맛이 나고 이 농도가 어떤 농도일 때 면에 가장 잘 붙으며 이게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잘 넘어가는지 그걸 완벽하게 설계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지점이고 하나 더 충격적인 건 콩국수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탕밥, 그 다음에 잡채밥 혹은 쟁반짜장, 탕수육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다. 네, 모든 음식이 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사장님이랑 엄청 친해져서 가평에 있는 집이고 저희 집 근처다 보니까 엄청 친해져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사장님이 처음 여기 가평에 와서 그 집을 여시고 누가 음식을 남기고 가면 그걸 드셔보셨대요. 왜 이 사람이 이 음식을 남겼을까? 어떤 맛이 문제일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요. 정말. 그래서 거기 가면 항상 접시가 데워져 있고요. 항상 접시가 따뜻하게 데워져서 살균 소독돼서 나오고요. 간과 점도와 양과 이게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단연간의 그 어떤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음식을 내신다. 그래서 거기는 사장님이 매일 콩물을 가시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점심때까지 않으면 콩국수 먹을 수가 없습니다. 6시만 넘어가도 콩물 떨어져서 콩국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주일 동안 7번을 먹은 적도 있어요. 콩국수를.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온도와 맛을 맛이 달라지기 전에 다 먹기 위해서 빨리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달의원 사장님의 의도와 철학에 따르면 이 콩국수는 이 얼음이 녹아서 살짝 묽어졌을 때가 가장 맛있는 건데 그걸 지키시는지 아니면 이런 여전히 본인의 철학 사장님의 철학은 뭐냐면 묽어졌을 때 맛있다가 아니라 처음 나왔을 때 숟가락으로 떠도 잘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진한 콩국물을 즐기고 그 고소함을 즐기다 보면 여름철이니까 자연스럽게 녹고 국물과 융화가 될 정도 묽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잘 융화가 되는 잘 융화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도 진해요. 그걸 그러면 천천히 잘 즐겨 드시나요? 즐깁니다. 철학은 즐겨야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를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우리 형이 콩국수를 원래 안 먹는 형이고 또 형도 가리는 음식들이 꽤 있는 편인데 같이 가평에 놀러 갔다가 제가 그 집을 데려가서 형 이거 한 입만 맛을 봐봐 해서 맛을 봤는데 그 뒤로 한 번 더 제가 없을 때 서울에서부터 운전을 해서 연인분과 함께 그 집에 갔다. 그래서 콩국수를 즐기셨는데 저 사나 친구예요 라고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 사나 콩국수 좋아하는데 콩국물을 싸서
이거 서울 가서 사나 좀 진짜? 줘라 응. 하고 콩국물을 이만큼을 주셨다. 응. 근데 거기는 매일 직접 가시는 콩국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쉬어버려요. 그쵸. 금방 쉬잖아요. 바로 또 그래서 제가 형 집에 가서 소면 삶아서 형이 먹어. 내가 사장님께는 너무 먹었다고.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말씀드릴게. 응. 하고 형이 또 콩국수를 즐겼다는 그런 아주 얘기까지 있었구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숨어 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마냥 이 집 콩국수가 너무 맛있다. 그럼 사실 그냥 콩국수 하면 살짝 비릿하고 그래서 저도 잘 안 먹는 콩국수가 왜 음식인데 살짝 물리기도 하고 콩을 좋아하긴 하지만 콩국수는 약간 냉면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잘 즐기지 않는 음식이고 식당에 가도 다른 걸 먹는데 아, 왜 대체 여기 콩국수가 맛있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그냥 막연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아, 여기에는 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땅콩이나 잣이나 땅콩들이 들어가서 그 비릿함을 잡고 고소한 콩국수다. 라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맛있구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나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가보고 진짜 싶으시죠? 먹어보고 싶어요. 아 좋아요. 같이 갑시다 우리. 이제 조만간 여름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쵸. 그 맛집에 별로 예민하지 않아서 저는 또 얘기를 들으면서는 장날이 열리잖아요. 네네. 이제 나가면 항상 요맘때 콩이 나올 때는 콩물을 만들어서 팔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나가서 그걸 사온 다음에 그걸 빨리 냉장고에 넣어요. 넣어야지. 냉장고에 넣고 그게 시원해지는 동안 소면이랑 뭘 삶고 소면 이만큼씩 삶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진짜 소면 잘 삶으시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오이 쫑쫑쫑쫑 해가지고 설탕 먹고 싶은 사람 소금 먹고 싶은 사람 알아서 해서 그 다음에 저는 뭘 좋아하냐면 거기 조금 뿌리는 깨를 좋아해요. 살짝 또 이렇게 으깨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향이 확 올라오면 그걸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이 콩국수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서 해먹는 그 콩국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구수하고 맛있죠. 네. 굉장히 사실 간편한 음식이긴 해요. 장에서 그렇게 콩국물을 싸게 신선하게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제가 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네. 음식을 즐기는 방법은 그리고 즐기는 맛은 다 각자 다 다른데 지금까지 전 되게 좀 폐쇄적으로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수민 씨가 설탕 넣을 사람, 소금 넣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소금을 넣어야만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그래 왔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자유인데 나랑 입맛이 다 같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살아온 스스로를 또 발견하면서 이 순간에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아, 시간이 후딱후딱 흐릅니다. 제가 너무 빠르고 막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탓에. 음소거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알아서 서경 씨가 편집할 때 뭐 0.75배속 넣어주시고 좀 속도를 늦춰주시고 덜어낼 거 덜어내주시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2화에는 서경 씨가 홍서경의 별건 아니고 라는 코너를 개발해 주셨고 네. 그래서 아주 능숙하게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 코너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사나의 잘 먹고 다녀요 입니다. 주제와 진짜 잘 어울리는 코너를 만드셨네요. 네, 음식 이야기를 이게 하기로 정하고 또 어떤 코너를 내가 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잘 먹고 다녀요라는 이름을 먹는 것에 진심이시니까요. 네, 또 추천을 받아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한 코너 이사나의 잘 먹고 다녀요는 제가 줄글을 쭉 써서 그것을 여러분께 마치 소설을 낭독하듯이 이야기를 낭독하듯이 에세이를 낭독하듯이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글을 써왔습니다. 저희는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사나의 잘 먹고 다녀요. 나는 보통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으로 비춰진다. 혼자서 잘 차려 먹는 사람, 끼니를 거르지 않는 사람, 야무진 사람.
그래서 제목은 잘 먹고 다녀요가 되었다. 2달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체중이 2kg이 넘게 빠졌으며 체지방이 1.6kg, 근육이 0.4kg 빠졌다. 근력 운동의 기본 구조는 근육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단백질을 채워 넣어서 성장시키는 것. 하지만 근성장은커녕 체지방과 근육 모두 빠져버린 결과는 내 체내의 지방과 단백질이 모두 에너지원으로만 쓰이고 있음을 반증한다. 먹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 사실 난 잘 먹고 다니지 못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당장 모레 있을 녹음에서 코너를 맡아 진행해야 하니 최근에 먹은 것을 떠올려 본다. 베니지민 고구마 긴상 사이즈로 2개. 베니지민 고구마는 밤과 호박 고구마가 합쳐진 품종이다. 얻은 경로가 다소 재미있다. 일하는 과일 가게에서는 고구마를 한 봉투에 1kg씩 담아 판매하고 그것을 소분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한 박스를 모두 소분한 뒤에 남은 2개의 고구마를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께 물으니 가져가 하셨다. 아싸. 아침거리를 얻어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침을 잘 챙겨 먹는 편이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하는 데 시간을 쓸 여력이 없어서 그 과정을 최대한 간단히 한다.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넣어 먹거나 영양제와 단백질 쉐이크로 간단히 때운다. 하지만 고구마를 얻어온 다음날 아침엔 응당 고구마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법이다. 6시 45분 기상. 2부 자리를 정리하고 바로 고구마에 과일 야채 세정제를 뿌려 깨끗하게 씻는다. 뜨거운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흐르기 때문이다. 세정제를 뿌려 씻으면 고구마에서 남색에 가까운 보라색 물이 흐르고 그것이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한다. 냄비에 고구마가 약간 잠길 정도로 물을 받고 중불에 올려 끓이되 뚜껑은 살짝 열어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한다. 내 경우엔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정도로 맞춰두면 된다. 내 경험에 의하면 고구마를 삶을 때는 거품이 일어나서 넘치거나 하는 일이 없다. 오히려 물이 너무 적으면 냄비 바닥이 탈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 그리고 씻는다. 고구마가 아니라 나를 씻는다. 뉴스를 틀어두고 외출 준비를 한다. 작은 방이 고구마 때문에 약간 더워진다. 아직 오전의 공기는 차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바깥으로 향하게 틀어둔다. 옷까지 잘 입은 뒤에 인덕션 불을 끈다. 냄비에 남은 물을 버린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고구마의 가장 굵은 부분을 찔러본다. 부드럽게 들어간다. 체감상 아무리 굵은 고구마도 20분 정도 올려두면 완전하게 잘 익는 것 같다. 냄비 안쪽에는 고구마에서 흘러나온 당분이 늘어붙어 있고 그 상태로 말라버리면 철수세미로 힘겹게 닦아야만 하니 잘 불려둔다. 고구마를 큰 접시에 덜어 책상에 앉았다. 시원하게 반으로 쪼갠다. 쪼개기 쉽다. 아이패드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먹기 시작한다. 맛이 좋다. 생각해보니 내가 일하는 과일 가게에서 파는 대부분의 상품이 맛이 좋다. 마음에 든다. 한 개를 다 먹고 점점 목이 막히기 시작한다. 냉장고를 열어 고민 없이 김치를 꺼낸다. 본가에서 얻어온, 아니 배달되어 온 김치인데 묵었다. 어쨌든 묵은지다. 자취방 냉장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맛있게 익은 느낌은 아니다. 약간 쿰쿰하다. 대신 시원하다. 그래서 고구마와의 궁합이 아주 좋다. 시원하게 내려간다. 고구마의 원래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뜨거운 고구마, 차가운 김치가 입안에서 알아서 잘 논다. 재미있다. 포슬포슬한 식감과 아삭거리는 식감이 역시 재미를 선사한다. 뉴스를 보면서 정신없이 먹다 보면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 아, 잘 먹었다. 7시 40분 벌떡 일어난다. 외출까지 48분 남았다.
김치를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고 후딱 설거지를 시작한다. 다 식은 인덕션 전원 코드를 뽑고 회색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은 자취방 1인용 싱크볼 안에서 덜그덕거리며 설거지를 한다. 젠장. 잘 불려두었음에도 일반 수세미로는 냄비 속 당분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 철수세미를 꺼낸다. 뽀득뽀득 잘 닦아 씻어두고 물기를 빼둔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출근한다. 속이 든든한 게 기분이 좋다. 그래도 빠져버린 근육은 여전히 걱정된다. 더 잘 챙겨 먹어봐야겠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그런가요? 아니, 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엄청 바쁘시네요. 좀 바쁜 편입니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뭐가요? 모든 씻고 뉴스를 듣고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데 7시 40분. 이제야 7시 40분? 제가 불앞을 지키고 그걸 계속 삶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두고 씻고 몇 시에 기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6시 45분. 놀랍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놀랍다. 이걸 미라클 다 했는데도 모닝이시네요. 근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편하고 오히려 밤늦게 뭐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전 완전 반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대요. 그래요? 네, 실제로 올빼미형 인간이 있대요. 뭐 퍼센테이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너무 길어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다가 도중에 일시정지 나가신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고구마 두 쪽을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그 과정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저라면 그냥 두 쪽을 삶아서 바로 먹는 게 잘 이해 안 가거든요. 잔뜩 삶고 근데 저는 박스로 사서 잔뜩 조리를 해놓고 이제 냉동해 놨다가 고구마도 살짝 꺼내놓으면 진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고구마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차가운 고구마도 네. 나름 맛있어요. 진짜? 먹어봐야 되겠다. 아이스 고구마도 있잖아요. 용납할 수 없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뭔가 조금만 삶아서 먹는 삶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네요. 네. 고구마와 김치를 조합해서 먹는 게 해보셨어요? 네, 저도 알거든요. 네. 보통 그 고구마가 좀 뻑뻑하고 네네. 좀 목이 좀 막히고 그래서 그렇죠. 김치를 통해서 네. 그걸 좀 음. 시원하게 하는, 넘김을 좀 수월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맛이 정말 오묘하게 재밌어져요. 안에서. 그 고구마의 달고 포슬포슬하고 따뜻한 식감과 완전히 차가운 그 김치의 약간 쿰쿰하고 시원하고 그 배추의 단맛과 채즙과 이런 것들이 섞이면 거기다 고춧가루가 킥이에요, 킥. 이게 하나 또 재밌는 조합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죠? 추천해드리는 조합인데 네. 고구마랑요 무말랭이를 같이 먹으면 꼬독꼬독한 부말랭이요? 네 재밌어요. 맛있고요. 궁금한데요. 고구마는 우유죠, 우유. 고구마 우유요? 우유죠. 우유를 제가 잘 안 먹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저희가 순번대로 코너가 돌아올 텐데 이런 식으로 이사나의 잘 먹고 다녀요는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이걸로 계속 이 코너 잘 먹고 다녀요 코너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짧게 업로드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거를 한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나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3화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원래 마지막에는 댓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2회 녹음 직후에 녹음하고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건너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그게 재밌는데 사실. 그 대신 제가 지난주에 약간 받은 연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제가 할머니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갑자기 다짜고짜 네. 앞뒤 설명 없이 너 새알 아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알 아니? 그래서 할머니가 새알 그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했는데 그 뭔가 호흡이 너 새알 아니? 하는 게 그 새알 혹은 팥죽의 새알은 팥죽의 아닌 것 새알 같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 거. 그래서 할머니 새알 왜?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아니 내가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작년부터 인스타를 시작하셨거든요. 와, 대단하셔. 그래서 이제 손주들이 어떻게 지내나 막 이런 거 관심 갖는 거 혹은 새로 뜨는 광고들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새알이 이제 떴나 봐요. 상작집단 새알이. 저희 인스타가 이제 광고처럼 이제 떴는지 할머니가 그래 아니 내가 인스타를 보는데 갑자기 새알 이게 떠서 내가 들어가 봤거든? 그랬더니 너랑 비슷한 애가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녹음실에 앉아있는 애가 우리 손녀랑 비슷한 거야. 녹음실에 앉아서 그 옷매무새를 만지고 또 옆에 있는 애도 걔인 것 같고 저희 할머니께서 이 멤버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는 것 같고 해서 막 궁금하셔서 너무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서 전화를 주셨구나. 너무 그거 나야 그거 우리야 라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뭐 하는 거니? 막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이제 아직 그것까지는 광고로 뜬 거를 다시 들어가서 보기에는 순간 뜬 거구나. 거기서 포착을 하신 거구나. 팔로우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맞아, 떴나 맞아.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그걸 들어서 보고 싶은데 아직 그거는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머니 만나면 잘 알려드려야 되겠네. 알려드리고 아직 못 감사합니다. 들어보신 거죠? 네. 할머니 아직 들어보진 못하시고 그러니까. 팟캐스트도 한번 잘 알려드리면. 요 얘기를 담았으니 할머니도 재밌게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 링크를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객이 되어주시는. 오늘도 신나게 이야기를 잘 나눠봤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알의 새알심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 구독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좋아요, 댓글 등으로 후기 남겨주세요. 저희가 잘 수집해서 용기를 얻고 소개도 하고 저희의 자양분으로 잘 써보겠습니다. 저희는 보름 뒤에 저희는 보름 뒤에 4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화 주제는 뭐죠? 아직 더 해봐야겠죠? 네, 아직 안 정해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주제를 좀 미리 정해보든가. 네,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그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또 생기실 테니까. 좀 더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밌는 일상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 새알.